중공업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구, 동구, 서구는 일부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되는 걸로 나오지만 수성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월 대비 412가구에서 229가구, 사실 예전보다 가파르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수성구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실소유자들보다 결국은 투자 투기를 했는 사람들이 이제는 관망세에서 더 이상 투자 투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성구 아파트가 계속해서 미분양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데이터 하나를 보더라도 결국은 실소유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투자 투기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현재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준공된 모든 아파트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미분양 할인 판매가 또 한번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많았을 때 대비하게 되면 현재 계속해서 아파트 거래량이 완전 바닥으로 내리꽂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두세 배 이상은 돼야 적어도 아파트 가격 폭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현 상황에서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파트 가격이 예전 대비 2배 이상 폭락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정부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이와 같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이 없는 것 마냥 단 한 번도 이와 같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는 사례가 없는 것처럼 엄청난 폭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도 예측해 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동향들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공적 자금으로 미분양 해소를 하고 손실이 발생되면 세금으로 정리하고 이익이 발생되면 자기들이 가져가는 구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무정부 상태에서 그때 보수 정권처럼 미분양 해소에 신경을 안 쓴다는 이런 뉴스들이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한 얘기들도 속속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폭락이다, 최악의 상태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건설사 부도가 나면서 정리돼야 될 건설사들은 일부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겪었는 바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예전부터 물가 상승이다, 인건비 상승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와 관계없이 워낙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분양 가격을 올렸는데 이제 와서 이따위 하소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무정부 상태에서 예전과는 틀리게 이와 같이 건설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여력도 안 되지만은.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예전과 동일하게 공적 자금으로 결국은 기업 살리기에 앞장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건설사가 휘청거리면 그 밑에 하청부터 해서 엄청나게 경제 효과나 상황들이 나락으로 간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쳇바퀴처럼 도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1주택자에 2년간 일반세율을 적용했고 양도소득세도 중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억 원 이하 DTI도 적용하지 않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도 1년 연장을 하였고 양도소득세도 2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박근혜 정부 때 결국은 9억 원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나 신규 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5년 동안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까지도 이와 같은 정기부양책으로 정부 정책을 쏟아부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압박을 했는 사례들이 대부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언론들과 민주노총이 합세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건설사들을 배불려 놓고는 결국 건설사들은 이와 같은 행동들이 계속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노조의 대표적인 민주노총, 사실상 빈부격차를 만들어내는 것들도 대부분 민주노총의 행동들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실제 집이 없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층 쪽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정부나 지금의 정부나 사실 어쩔 수 없이 흰개루개에서 딸려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요즘에 집회 현장의 뉴스들을 보게 되면 이런 모든 모순들이 결국은 나중에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되든 안 되든 사실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전부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거고 도움이 안 되면 나쁜 걸로 치부를 하는 현 사회에서는 결국 단체로 움직여야 가장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것도 현실이고
단체로 집회를 해야 바뀌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슈가 있죠. 현재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탄핵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냐, 다양한 얘기로 또 물어보는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정권이나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좌지우지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봤을 때 현재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금리 변동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미분양 할인 판매, 결국은 건설사 부도가 나야 미분양 할인 판매가 증가하고 그 프로테이지가 상승하는 기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요. 지금 2025년도 자료는 없고 24년 자료를 보게 되면 건설사들이 부도 및 폐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은 24년 1월부터 11월까지 27곳의 건설사가 부도가 되었고,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건설사 부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에 관한 내용들 마찬가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2104곳의 건설사가 폐업을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고 대부분 인터넷이나 신문기사에 끌고 온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종합건설사의 폐업 증가율 마찬가지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자영업자 폐업, 그리고 건설사 폐업, 최고다, 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부터 공적자금으로 건설사나 대기업 살리는 데 힘썼다면 이제부터는 자영업자나 서민들 살리는 데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 나오는 준공업 미분양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24년 10월 달에 1579세대에서 234세대가 증가한 1812세대, 생각외로 미분양 증가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중구가 마이너스 17, 동구가 마이너스 47, 수성구가 299세대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서울의 강남 수성구 외쳤는데, 수성구에서 가장 많이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9억, 7억, 8억, 10억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결국은 수성구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분양권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현 입장에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 마찬가지 실입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팔지 못해서, 전세 월세 임대를 놓지 못해서 지금 공실로 나와 있거나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황들을 대부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수성구 아파트에 미련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4억대 5억대 위치가 좋은 아파트라면 이와 같은 상황들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예전에 미분양 할인 판매가 진행이 되었고, 정부에서 아파트를 매입해준 사례와 정부 자금 플러스 세제 완화 정책까지 쏟아부어서 결국은 건설사 아파트를 쉽게 팔 수 있었던 상황들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월 대비 실질적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분양이 잘 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8,506가구에서 마이너스 331세대의 아파트가 분양이 되었다.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정부의 공적 자금을 지금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래도 생각해 봅니다. 굶어서 썩을 때까지 놔둬야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기어 나오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금 배고프다고 해서 먹을 것을 자꾸 주다 보면 버릇이 되죠. 그리고 현재 정부는 예산이 그 정도 넉넉한 상황들이 아닙니다. 곳간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건설사들이 이와 같은 요청들을 계속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 자기 자본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 마찬가지, 대기업 마찬가지, 결국은 지방의 많은 아파트들 미분양 할인 판매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손해보고라도 팔아야 되고, 정리돼야 될 아파트들은 일부 건설사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왜 이와 같은 족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전목마처럼 예전과 지금이 동일하게 흘러가는가 하면, 이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면 건설사 부도로 인해서 PF 부실이 늘어나죠.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만들어집니다. 금융권 부실이 되게 되면 물론 부동산 시장 전반에 유동성 부족을 초래하면서 건설사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금융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실업률로 증가 요인이 되는 사례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마찬가지 미분양된 아파트들,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상당히 많이 끼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아파트에 상업용 건물들이
폭락하는 상황들도 만들어집니다. 물론 아파트, 부동산 모든 것이 폭락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지금 폭락해도 예전 가격 상승 대비 별로 폭락하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문 정권에서 아파트 가격을 다 올리고 현 정권에서 아파트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낮출 수도 없는 것이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종사자들의 실업률 그리고 그 파급 효과로 하청이나 협력업체들의 마찬가지 종사들이 실업화되고 파산하는 사례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전과 동일하게 이와 같은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벌써 완화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다리면서 놔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해 봅니다. IMF 때도 금모으기로 기업을 살리고 리먼 사태도 마찬가지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해주고 현재 무정부 정권에서 지금 서민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도 결국은 이런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은 건설사 살리기를 위함이 아닐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치권과 건설사 카르텔이 연계되어 있다는 게 문제죠. 결국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판단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빈부격차는 커지고 쳇바퀴 돌듯이 이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현명해야 되고 신문과 언론에 동요돼서 부동산을 구입해서도 안 될 뿐더러 그런 모든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예전을 뒤돌아보면 결국은 신문과 언론에서 건설사와 작당해서 아파트가 로또니 많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지들은 또 나름대로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렇게 돈을 벌어오다가 또 이와 같이 미분양 상황이 발생되면 결국 공적 자금, 우리의 세금으로 건설사를 지원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얘기하면 끝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찾아서 예전과 지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정답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